예, 거름망으로 잘 걸러가지고 이물질들은 다 던져버려야 되나요? 자, 이물질을 잘 걸러주실 거름망. 뭐 월요일엔 워낙에 진짜 빵빵한 논평가들이 나오셔서요,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백주원 대변인에 이어서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또 걸러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오늘이 12월 29일이잖아요. 네. 사실 1년 전 12월 29일은 참 영화 같기도 하고 좀 비극적인 영화죠. 네. 참 그 유족들에게는 참 끔찍한 그런 하루가 됐을 텐데, 네. 바로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비상 착륙에 성공했지만 콘크리트 장벽에 부딪히면서 진짜 모든 분들이 더 사망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우원식 국회의장 참석을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함께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요즘 뭐 신문만 펴면, 방송만 켜면, 네. 뭐 인터넷만 열면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의 새로운 비리가 막 지금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만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좀 피해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다니는 그런 장면이 좀 잡혔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비리 특혜 도대체 얼마나 많이 터졌길래 이러는지 한번 좀 연말이니까 한번 쫙 총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들, 특히 배우자 관련 비리가 좀 만만치가 않은데, 네. 왜 이재명과 김혜경이 그 경기도 논란. 벅화 가지고 막 참 그 집에서 코끼리 키우는 얘기를 네. 들을 정도로 예. 과일도 사 먹고 그랬었는데, 김병기 부부도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예, 벅화 논란이 터지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양손이 모자랄 정도로 김병규의 죄명을 하나씩 접을 겁니다. 예. 일단 법카 논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거는 김혜경 법카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요? 네, 김혜경 법카는 경기도의 법카를 쓴 건데, 남편이 경기도지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대해서 이 선명성이 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쟁점으로 되긴 했습니다. 뭐 과일을 시키건 뭘 시키건 이거 도지사가 먹은 거 아니냐, 뭐 도지사 와이프가 먹은 거 아니냐, 이러한 약간 선명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벌금형으로 나온 것인데, 김병기 배우자는 누구의 법카를 썼냐 하면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의 법카를 썼어요. 자기 남편 법카가 아니라? 예, 남편 법카가 아니라, 남편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법카가 없고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 정도면 법카가 있거든요. 예. 일정에 쓸 수 있는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아까 김혜경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파견된 그 직원들이 경기도 법카를 썼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이 아예 김병기 와이프한테 카드를 줍니다. 7월 달에 카드를 줘서 8월 달에 그 카드를 다시 받아요. 예. 8월 말에. 그 약 한 달 반 정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밥 먹으러 다닌 건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저 시기입니다. 2022년 7월 달은 어떠한 시기냐?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분들 지방선거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 동작구 지역위원장이 김병기가 갖고 있는 공천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자, 공천은 이미 끝났죠? 예. 7월 달은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사람이 동작구의 지금은 부의장이지만, 부의장으로 된 직후겠지만, 6월달 되자마자 의장, 부의장 선거식인데, 여러분들 지방의회가 뭐 기초의원들, 구의원들이 있는데, 구의원과 구의회 부의장과 구의회 의장은 이 의전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일반 의원들은 법카도 없어요. 일반 의원들은 법카도 없고, 일반 의원들이 뭐 공무원들하고 밥을 먹겠다라고 했을 때 상임위원장이든 혹은 부의장님 저 카드 좀 갖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갖고 가서 씁니다. 일반 의원들은 법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한 건데, 지금
저 2022년 7월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뭐 공천에 대해서도 김병기 의원이 행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의장 부의장 선거도 뭔가 정리를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법카를 썼다. 그러면 죄명이 지금 단순히 뭐 횡령죄만 나오고 있는데, 횡령죄는 당연하기 뿐더러 횡령에 뭐 김병기가 횡령 방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공천과 구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연루됐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허. 제3자 사후 뇌물죄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왜냐면 부인은 이제 제3자인 거고, 제3자를 통해서 이득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에게 결국 가계소득으로 이득을 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특검이 주장했던 것이 뭐 가계소득으로 가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뭐 간 것이 가계소득으로 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어쨌든 가계소득으로 가가지고 그게 이득을 봐가지고 횡령죄뿐만 아니라 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쓴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 뇌물죄까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걸 김병기가 알았냐 몰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김병기 의원이 알았다고, 네. 알고 은폐를 시켰다고 네. 이 좌파 성향 매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이거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요즘 좌파 성향 매체들이 아니 김병기를 아주 작정하고 해낸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스타파는 원래 김병기 그 아들의 2016년 국정원 채용 비리부터 캐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병기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담하고 이런 방구하고 오히려 회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김병기에 대해서 각종 갑질이 터져 나오면서 김병기 보좌진들이 김병기랑 같이 일했을 때 갖고 있었던 휴대폰 녹취록을 아마 뉴스타파에 제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김병기의 저 녹취록을 보면 아까 7월 8월 시기라 그랬잖아요. 예. 알고 있었어요. 저게 보좌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관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안사람이 누구 고문 만날 때 이럴 때 그 부의장 카드를 썼나 봐. 뭐 한 270만 원 거 썼나 봐. 그런 다음에 뭘 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래요? 이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보좌관이 보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아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남편의 카드도 아니고 네. 구의회 의장의 카드를 법인 카드를 쓰잖아요. 쓰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 물어봅니다. 아마 저 보좌진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보좌진일 거예요. 아하.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보좌진들인데 예. 그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나라고 했고, 저 보좌진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병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일단 그 식당에 가서 CCTV에 대해서 아무도 못 보게 조치를 좀 해라. CCTV 삭제하라고요? 삭제인지 뭐 조치를 하라고 나와요. 아무도 못 보게. 누가 와서 보여달라 그랬을 때 식당 주인이 CCTV 못하게 해라라고 해서 저 보좌관이 알겠습니다. 일단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가요. 식당 갔다 와서 다시 보고까지 올립니다. 다 조치했습니다. 보고까지가 녹취록이 지금 나왔고, 자 그럼 뭐냐? 저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뇌물죄까지 포함한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횡령 방조에 제3자 뇌물수수죄까지 갈 수가 있고, 증거인멸 교사인데, 여러분들 증거인멸 교사는 구속사유예요. 구속하고 사건 시작합니다. 그 본인이 저런 식으로 한 식당에 주인한테 가서 이거 CCTV 좀 어떻게 해달라고 교사를 할 정도로 시킬 정도인데, 지금 차고 넘치는 이 증거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인멸을 할 것인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검찰이 저거 인지해가지고 영장 쳐야죠. 증거인멸 교사가 명확히 녹취록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쳐가지고 국회에서 이거 체포동의안까지 좀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의원이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그거 CCTV 좀 조치해, CCTV 좀 없애봐 라고 한 녹취록은 처음 나왔어요. 그러네요. 예, 처음 나왔던 거고, 저는 앞으로도 터질 게 좀 많다고 보여지는 게, 김병기가 그동안 보좌진들한테 얼마나 저렇게 갑질을 했나. 갑질을 하고, 사모총장이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를. 사모총장이라고. 사모총장이라 불렀고, 제 주변에도 김병기 논란 탁 터졌을 때 저희 그 동갑내기들 뭐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러 당 섞여 있는 국회 보좌진 출신들 카톡방이 있는데, 바로 올라온 얘기가 이거예요. 야, 나는 면접 볼 때 김병기 의원실 면접 보는데 김병기 의원 사모가 면접 봤다?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 한 2주 전인데, 그때
이제 저희 동기들이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어떻게 면접 보러 갔는데 국회의원이 없고 국회의원 3호가 면접을 봐? 그럴 리가 있나 그랬는데 야 내가 그럼 뻥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페이스북 여의도 대나무숲이라는 국회 임명 제보 커뮤니티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보가 그때 올라왔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지금 그 울분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가 또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방금 김은정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강선우, 김병기 녹취록 이것도 MBC가 고발을 했네요. MBC입니다. 네. 이것도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요거는 이 녹취록도 아마 보좌진들 통해서 간 건지 혹은 다른 데서 간 건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MBC가 보도하는 게 또 지방선거 무렵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무렵에 강선우와 김병기 사이의 대화예요. 대화를 추정해 보면 서울시 의원 김경이라는 서울시 의원이 있어요. 그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뭐 그 진종호 의원하고 종교단체 싸움 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강선우 저 그 국회의원 지역구에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한 김경이라는 당시의 사람이 강선우한테 1억을 갖고 와서 갖다 줬습니다. 강선우는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대화가 뭐냐면 김병기 의원이 일단 돌려보내. 그러니까 야 1억 돌려줘. 1억 돌려주고 이 사람 공천 안 된다. 라고 얘기까지 나옵니다. 1억 돌려주고 어떻게 이렇게 1억 갖다 준 사람은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공천을 주냐.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저 알겠다라고 한 저 녹취록 있고 바로 다음날 그 김경이라는 서울시 의원이 공천을 받아요. 김병기 의원은 공천 안 된다. 1억 돌려줘라 라고 하는데 강선우 의원은 알겠다라고 하고 정작 다음날 공천을 받는 거예요. 서울시 의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저 당시에 서울시의원 공천관리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관리위원들은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저 녹취록 대화 속에 나옵니다.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을 공천 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민낯이죠. 지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무슨 공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선을 가지고 뭐 권성동 의원이 뭐 1억 가지고 왔다 갔다 그랬다고 하는데 서울시 의회 의원 선거입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 선거에 서울시 의원 민주당 후보자가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1억을 갖다 줬고 그거를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김병기가 알고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저 민낯이고 저거는 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저 현장에 보좌진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단둘이 대화 나누는 건데 저게 어떻게 녹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를 보좌진이 제보를 했다라고 하면 뭐 지금 터지는 게 맞는데 만약에 MBC가 옛날부터 쟁겨왔던 정보를 옛날부터 갖고 있던 정보를 김병기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네. 이것도 하나 풀어야 되겠다. 야 김병기로 지금 단독 달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MBC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를 지금 풀었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내에 이따가 후술할 명청 전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 내에서는 저 소문이 파다했단 말이에요. 파다했고 강선우한테 1억을 갖다 준 사람이 공관위에서 문제가 됐고 김병기가 돈도 돌려주라고 했는데 근데 공천을 받았대 라는 게 파다했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실 장악해, 정부 여당사 장악해, 워낙 강세니까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다가 김병기가 꼬꾸라지니까 MBC가 그러면 캐비넷을 열지. 캐비넷에 있던 거 터트린 거냐.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보좌진이 제보가 들어갔는지 거기에 따라서는 양상이 다른데 어쨌든 그 MBC가 단독으로 달았던 것이고 저기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카메라 언론도 조명이 갈 거면서 모든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사에서 갖고 있는 민주당 캐비넷 중에 김병기 관련돼서는 다 이제 오픈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MBC도 지금 이렇게 오픈했는데 또 있습니다. 경향도 오픈했어요. 경향은요. 김병기의 이제 아들 얘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김병기의 차남인데 빗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빗썸에 차남이 취업을 하는데 그 대가로 빗썸과 함께 대한민국의 암호화폐는 딱 두 군데에서 지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업비트입니다. 빗썸하고 업비트 두 군데가 이제 거래를 하는데요.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이번에 이제 두나무하고 네이버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갖다 장악하는 그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이 두나무, 네. 두나무를 국회로 불러갖고 완전히 조져버리는 그런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지금 한겨레가 또 폭로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차남이 이게 장남은 아니겠죠? 장남은 뭐 국정원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차남이 숭실대 편입 의혹이 있는 차남이에요. 맞아요. 숭실대학교로 이제 원래는 어디 대학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숭실대학교로 편입을 가면서 김병기 의원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 작업을 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그러한 차남인데 보좌진들의 진술은 이거입니다. 작년 11월경에 이 차남이 이력서를 들고 국회를 왔대요. 예. 취업 도와달라고. 아하.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의 차남이 아빠 나 취업 도와줘라고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병기가 빗썸의 관계자를 만났답니다. 예. 빗썸의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빗썸의 채용 공고가 저 차남에 굉장히 유리하게 채용 공고가 났다고 합니다. 뭐 수학을 전공해야 되고 수학 그런 전공자. 얘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그 채용 공고가 뭐 경영이면 경영 뭐 일반적으로 나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수학 전공자 우대로 나면서 이 아들이 미국 소주에 있는 수학에서 전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숭실대 뭐 편입한다면 미국 갔겠죠. 그래가지고 빗썸에서 이 사람을 채용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빗썸에 채용하니까 빗썸의 경쟁 업체 두나무를 상대로 갑자기 그 김병기가 보좌진들한테 11월 말에, 그러니까 이게 다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11월 달에 채용 원서 갖고 오고 그 빗썸 대표와 회동을 갖고 김병기가 빗썸 대표의 회동을 갖고 아들이 채용되니까 갑자기 보좌진들한테 야, 두나무를 공격해야 돼. 두나무 공격하는 질의서 만들어. 라고 해서 두나무를 공격하는 질의서가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이렇게 업비트 두나무 관련된 이슈를 한 거죠. 빗썸 경쟁사를 대신 깎아내리는 질의를 해줬고, 자 이러면 또 어떠한 죄가 추가가 되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추가가 됩니다.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를 품고 공격을 하려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있고, 채용비리잖아요. 아들에 대한 채용. 보통 채용비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데 이거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위력과 위계. 예. 위계는 어떠한 속임수. 내가 뭐 허위 경력서를 냈던가 아하. 이런 게 속임수인데 예. 저거는 이제 힘을 작용해가지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직권을 작용해서 빗썸한테 채용 공고를, 만약에 사실이라면 채용 공고를 내 아들에게 유리하게 해줘. 내 아들 외국에서 수학 공부했어. 외국에서 수학 공부한 사람을 유리하게 해줘라고 해서 공고 내고 대신 내가 너네 경쟁 상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줄게. 라고 하면 지금 5개 손가락이 다 채워졌네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 그리고 횡령방조,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거기에다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너무 많아가지고 5손가락은 다 지금 접었고 이제 나머지 손가락도 접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마 손가락 좀 모자라실 거예요. 모자랄 것 같아요. 예. 모자랄 것 같고, 아니 정말 황당한 게 저게 20대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국회의원 자녀들, 국회의원 친인척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몸살이는 그러한 구조인데 대놓고 저렇게 아들을, 국회의원 자녀가 어디에 취업했는지는 보좌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취업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한다는 거는 아예 인식 자체가 자각이 없다는 거죠. 저 국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안기부부터 쭉 근무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나쁜 짓을 해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남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장남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남도 이 국정원에 채용될 당시부터 이게 비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뉴스타파에서 공격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장남이 국정원 업무를 갖다가 또 김병기 의원실로 와가지고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들한테 형들 이 업무 좀 해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원래 백으로 취업된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쳐요. 백으로 학교를 간 사람들이 유급 당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실력이 없으니까 시험도 유급 당하는 것처럼 이런 사고를 많이 치는데, 김병기 장남은 국정원에 어떻게 들어갔냐? 2016년 7월경에 김병기 와이프, 아까 동작구 구의의 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쓴 김병기 와이프가 국정원에 있는 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김병기 옛날에 근무할 때 아래에 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왜 떨어졌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죠? 하니까 그 실장이 답변이 뭐냐면,
추가 선발이 있을 겁니다. 한 10명에서 20명 많이 선발할 겁니다. 티 안 나게. 그중에 한 명 넣을 테니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국정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정보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본인에게 일이 주어지는 이거를 김병기 의원실 아빠 찬스를 또 쓰는 거고, 그러면서 아빠는 자기도 모르니까 보좌진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저 맡기는 일 내용은 무엇인지 압니까? 저 내용은 인도네시아 무슨 뭐 대통령인가? 인도네시아 총리가 예. 한국을 오느니 뭐 외국에 어디 다니는데 한 기업체, 우리나라 하나오션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아봐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이겠냐고요. 지금 보좌진들이 일단 오픈한 거는 하나입니다. 예. 하나인데 이 보좌진 분들이 정무 능력이 좀 왕성한 것 같아요. 그 하나씩 여러 개의 기관의 그 기업 그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하나씩 하는데 이게 하나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하나오션에 방문했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 줘라고 국정원 요원인 아들이 국회의원 아빠한테 부탁해가지고 국회의원 아빠가 보좌진 시킨 그러한 경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이거 어떠한 그 정보 관련된 국정원 관련된 법률 위반이 될 예. 거예요. 국가 기밀이죠. 국가 기밀 관련이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손가락 다시 피자면 또 그 위력개인 업무 방해가 또 추가가 되는 거고, 또 직권남용이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김병기 본인도 국정원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이게 지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첩보가 국정원 요원이 뭔가 첩보를 알려면 아빠 나 이거 좀 알아봐줘. 그래서 이 보좌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오션 하나생명에 전화해서 확인했겠죠. 예. 하나오션 하나생명의 대관팀에다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랑 혹시 만날 일이 있을까요? 확인했겠죠. 그러니 없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없대라고 없대 전달해서 국정원에 보고가 올라갔겠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입니다. 네. 진짜 기가 찬다 막. 지금 뭐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 무슨 코믹 영화가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고 계시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병기 가족들, 왜 우리가 그 의정 갈등이라고 그래서 의사들 네. 전부 다 파업하고 난리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진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 시기에 네. 김병기가 또 이제 보좌관 시켜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그 보라매 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자기 가족들 그 진료를 최우선 순위로 예. 뭐 이런 특혜를 받았다고 네, 합니다. 와, 진짜 보건복지위원도 아닐 뿐더러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즘은 20대 국회 한 21대 지금 22대잖아요. 21대 국회부터는 저런 일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예. 왜냐하면 요즘에는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시민분들이 알아요. 병원 가서 줄 서 있는데 내가 몇 번인 줄 알고 예. 근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앞서 들어간다?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봅니다. 간호사한테 혹은 의사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관련자다 이러면 바로 제보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일이 없어졌는데 그랬는데 저렇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병원한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라매 공원에 동작구에 있었으면 병원에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요.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보건복지부의 담당자가 병원한테 얘기해서 몇 시에 빼놔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요 문자 좀 잡아주십시오. 보라매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실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병원이 원하는 게 병원 자체 예산도 있지만 뭐 병원으로 오는 길목에 뭐 도로를 뚫어달라는 등 뭐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예. 또 혹은 뭐 보통은 이제 연구센터 관련된 예산을 R&D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챙겨달라는 건데 김병기가 원내대표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것도 제가 100번 양보해서 국회의원이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은 세비로 받아 먹는 사람이니까 그나마 좀 이해를 하는데 사모가 오전 10시 10분에 안과 진료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안 좋다고. 사모가 보통 사모예요. 사모총장. 사모총장. 네, 920호의 사모총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족들이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보좌진들이 제가 아까 요즘 이런 행태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보좌진들이 거부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그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파트너와 어떠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거부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거부하는데 대놓고 아주 그냥 했다는 거는 김병기 의원의 그 지시와 갑질이 좀 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요. 자기 지위를 철저하게 이용했던 사람인 게 국토위에 있을 때인데 국토위 감사안에 이제 대한항공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대한항공 쪽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160만 원짜리 숙박권만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베트남 여행 갈 때 뭐 프리스티지 뭐가 있대요. 뭐 그런 거까지 의존받게끔 그렇게 다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아까 그 병원도 그 김영란법 위반이고요. 지금 이 대한항공 관련해서 특혜받은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좀 황당한 게 이건 아내를 넘어서 며느라기까지 나와요. 그 의원님 며느라기와 아기의 여권을 보냅니다. 뭐 며느라기와 아기의 그 손자랑 며느리가 여행 가는데 지금 챙겨달라는 건데 이게 왜 김영란법 위반이냐? 저게 의전을 받기 위해서는 뭐 1등석과 또 비즈니스석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스테이션석 뭐 이런 거 1등석, 2등석 이러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1등석, 2등석 정도는 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김병기 그 며느리나 김병기 가족들은 일반석을 끊고 나서 그러니까 이코노미 탄 거예요. 이코노미 일반석을 끊고 나서 그 1등석이 받는 그런 유료 서비스의 혜택을 원한다고 보내니까 이거는 뭐냐면 금전적인 혜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도 위반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떠한 그 대한항공의 업계에 대한항공이 요즘에 갖고 있는 그 현안이 많은데 거기에 작용이 됐다 그러면 그렇다면 뇌물수수죄로도 충분히 엮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 한 4, 5년 전부터는 없어진 풍경입니다. 국회의원이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전실을 이용해요. 의전실을 이용하고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이랑 같이 가면 뭐 보좌진은 뭐 이코노미 이용하고 국회의원은 뭐 앞에 있는 뭐 1등석 비즈니스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전을 받을 수가 있죠. 시간이 돈이니까. 근데 국회의원 가족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구구절절 대한항공 대관한테 문자를 하고라는 것에 대해서 와 이게 그 굉장히 좀 황당하죠. 요즘 그 저거를 본 보좌진들 다 되게 황당해해요. 아니 아직도? 야 우리 의원도 3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도 3선인데 우리 의원은 재선부터는 저런 거 안 했어. 저거는 21대부터는 안 했어. 라고 되는 건데 아직도 저런 게 국정원 다니면서도 얼마나 저런 혜택을 받아왔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약간 보좌진들이 문제가 있다. 이걸 제보한 보좌진이 문제가 있다 하나라 약간 머릿속으로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삼성 국회의원인데 대한항공 의전을 못 받아? 내가 삼성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아니니까 지금 자기 가족들요. 내 며느리가 내가 삼성 국회의원인데 내 며느리가 대한항공 특혜를 못 받나? 우리 와이프가 보라매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의전을 못 받나? 내가 구의회 의장 카드 좀 쓰면 안 돼? 우리 아들 빗썸 간다는데 내가 취업 좀 못 시켜주나? 나도 국정원인데 우리 아들 국정원 간다는데 내가 취업 못 시켜주나?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사과가.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처럼 뭐 기자회견도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그냥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게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로 하면은 그러면은 질문들이 막 쏟아질 테니까 그 질의응답하면은 이거 그냥 반성 메시지 전하는 정도로 안 끝나고 그러니까 덮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일방적인 어떤 자기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 아까 제가 뉴스 전할 때도 대통령실에서조차 김병기에 대해서는 위중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김병기는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얘기 안 하겠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김병기가 결국 버려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인지 벌써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기 후임 원내대표 지금 벌써 물망하고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무슨 커뮤니티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김병기가 원내대표를 내려놓을지 안 놓을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김남국 통해서 현지 누나 무슨 취업 청탁했던 문진석 의원이라고 문진석 의원은 사태 딱 터지자마자 페이스북에다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글 써가지고 아무 논란이 일단락 됐거든요. 근데 김병기는 내일 무슨 말을 할지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원내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러한 혜택이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혜택이 현금성 혜택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홍준표 그 우리 당 원내대표가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 운영위원회 는 약간 대통령 싫어하고도 밥 먹고 뭐 이런저런 밥 먹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 영수증 처리 안 하고 월 5천만 원 정도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임기가 아직 몇 개월, 6개월 이상이 더 남았는데 내가 이거를 포기할까? 6개월이면 몇 억인데. 그래서 혹시 버티기로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 원내대표 그 성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청래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필패를 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진다는 거는 뭐 서울, 경기, 인천 빼앗기고 뭐 그리고 뭐 충청권 빼앗기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원내대표 자리가 당대표 비대위원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대표가 바뀌고. 그 조금만 문제가 없으면 본인은 원내대표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한 10월, 11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대위 체제로. 거기에 대해서 또 전당대회를 일찍 하니 늦게 하니 문제가 뭐 이재명 정부에 그 누가 된다 그러면 전당대회 안 하고 시간 쭉 끌 수 있고 비대위 체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 원내대표를 안 내려놓고 온갖 핑계를 댈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 원내에서는 저런 거 걱정하는 거죠. 김병기의 성격을 아니까. 김병기가 최근에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큰 소리 냈다가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 무안공항 추도식에서 피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버럭해요. 버럭. 아니 그러니까 뭐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냐 막 그런 식으로 오히려 기자한테 막 그냥 오히려 막 쿠사리를 주더라고요. 오히려 막 화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에서는 기자회견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진석이 그 페이스북에 글 쓴 것처럼 장문의 사과글을 쓰고 사퇴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월 달에는 상임위가 없습니다. 1월달 상임위가 없으니까 뭐 잠깐 해외 나갔다 들어오던가 혹은 지역구 활동만 하던가 여의도에 없고 지역구 활동만 하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민주당 원내가 바라보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왜냐면 지금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아까 강선우 녹취로 또 터졌지만 뭐가 더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정말로 그 김병기의 그 의정생활 하면서 그 보좌진들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뭐가 더 터질지 모르고 지금 이게 진보 언론에서도 경향, 그러니까요. 한겨레, MBC에서 터트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 수습이 안 되고 야 김병기 너만 나가면 되는데 너는 왜 안 나가고 계속 버티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도 직장인이니까 또 그 직장인들이 관둘 때는 그런 거 고민하거든요. 명절 상여금 때문에 명절 때까지 버티고 막 이런 거 고민합니다. 혹시 그런 고민 때문에 버티는 2월까지? 건지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일 기자회견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말릴걸요.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마라. 그냥 입장문만 발표해라. 사과만 해라. 그리고 관둬라. 김병기가 버티려고 그래도 절대로 김병기가 못 버티게 만드는 게 바로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갑자기 김병기가 아직 입장도 발표 안 하고 뭐 나온 것도 없는데 자기가 먼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하면서 김병기를 갖다가 아예 아웃을 시켜버리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김병기로서는 뭔가 만회할 기회조차 당대표가 나서서 사과를 했는데 원내대표가 그것도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많은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이 이게 음모론이다. 무슨 명청대전에서 뭐 김병기를 제거하려는 정청래의 음모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모는 아니에요. 상황 발생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발생한 게 몇 년 동안 됐기 때문에 발생 자체는 음모는 아니고 그럼 이게 왜 계속 터지냐 민주당에서 계속 이렇게 그 보좌진 분들이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좌진들은 다시 국회에 안 와도 됩니다. 자 보통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보고 강선우 보좌진들 뭐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는데 이걸 왜 못 터뜨리냐? 내 여기 일자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의원실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못 터뜨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근데 김병기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일자리 지금 이미 찾아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한변협에 그 관련된 일자리를 찾아갔고 맞아요. 이미 나는 이사도 일을 하고 하시죠. 예, 이미 예. 나는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김병기가 알바야? 야, 민주당이 알바야? 라고 해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김병기가 저렇게 지금 잘못을 안 뉘우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터뜨리겠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에 정청래가 기름을 분 것 중에 오늘 표현 중에 김병기 본인도 고심이 크다. 아니 그걸 본인이 얘기해야지 왜 정청래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언론이 보기에는 김병기랑 정청래랑 뭔가 교감이 있었고 김병기가 정청래한테 고심이 크다고 얘기한 건가? 그러면 김병기가 진짜 내일 사퇴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게 근데 김병기는 지금 고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정도도 못해라는 것도 있고 민주당은 약간 기본적인 이러한 스탠스가 좀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많은 의원들이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됐다는 거잖아요. 예. 야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는데 내가 이것도 못해? 라는 그러한 기본의식이 깔려있는데 김병기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판은 아니지만 그렇죠. 안기부에 들어가고 국정원에 들어가고 내가 국회의원 3선까지 하고 지금 원내대표인데 내가 이재명 정부를 창출했는데 내가 이런 것도 못해? 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청래가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고심이 크다라는 거는 내일 사퇴하라! 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그 민주당의 명청대전의 한 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댓글창에도 나오는 것처럼 김현지가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요? 김현지가 지금 결정할 게 많아요. 이해훈도 결정해야 되고 이해훈도 결정해야 지금은 되네. 김현지가 결정할 게 많습니다. 예, 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청래를 응원할 건 전혀 없는 게요. 네. 정청래가 굉장히 지금 잔머리를 지금 좀 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자기가 이 장경태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지금 몰린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돌파하기 위한 어떤 불쏘시개로 김병기를 좀 집어넣고 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거든요. 김병기와 관련된 기자회견이었지만 김병기 얘기 끝난 다음에 그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윤리위에 감찰한다고 하더니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그리고 싹 사라져버리는. 네.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면 도망가는 게 어떤 자기네들 그 루틴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장경태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딱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장경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장경태는 그 고발을 했으니 고발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 윤리심판 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고발이야 나중에 재판까지 가가지고 몇 년이 걸릴 텐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야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이면 끝나거든요. 마음 먹으면 2주면 끝날 수도 있어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원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건데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장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상정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이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나 또 각종 서울시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의회 공천 그 심사위원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강선우 무슨 1억 사태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민주당에. 서울시의원 후보들이 1억을 갖고 와가지고 현금 봉투를 던지고 가는데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허. 거기에 나의 신복인 장경태를 앉혀놨는데 장경태를 내려보내면 또 누구를 앉히려면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약간 선거로 뽑거든요. 줄 서 있어요, 서로 하려고. 1억이 몇십 개가 왔다 갔다 거리는 자리니까 줄 서 있기 때문에 절대 장경태에 대해서는 정청래가 손절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 6월까지는. 예, 6월까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민주당 내에 성비위, 음주운전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약간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이 정도 해도 당선되는데? 이 정도 해도 국민이 뽑아주는데? 미치겠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인식으로 자각이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잣대를 똑같이 해야죠. 장경태나 김병기나 저는 이게 어떤 음모론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장경태나 김병기나 최민이나 한동훈이나 그 뭔가 법률적인 위반을 했다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잣대는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하여튼간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자, 특혜 비리 백화점. 네. 백화점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만물상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온갖 진짜 비리가 지금 다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요. 야, 어쩜 이러냐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시고, 애플마님은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고 반성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병기를 당선시킨 분이나 정청래를 당선시킨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진짜 진실을 마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민주당이 터지고 있는 뭐 김병김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글드글하다는 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물질도 걸러내도 이해운 같은 사람들 걸러가지고 자꾸 지금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게 된다는 거, 이걸 좀 국민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좀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 논평 들었고요. 올 한 해 정말 좋은 논평들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